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또 제일 용감한 증인이고 이 재판을 유죄로 만든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야, 제가 사실 다른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속보를 봤는데 이게 쟁점이 두 개잖아요.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런데 첫 번째 속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거는 허위다. 그때 막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야, 이것도 유죄냐? 이제 이재명 끝났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속보가 오는데, 그렇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 그걸 보니까 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허위인데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기는 한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끝나고 나서도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심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무죄가 나왔던 것 같고 2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나왔는데 3심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돼요. 알고 보니 그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50억 클럽의 멤버 권순일 전 대법관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대법원의 논리가 이재명이 허위 사실을 말했지만 TV 토론에서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건 허위다. 근데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걸 보고 솔직히 그때의 악몽이 좀 떠올랐습니다. 재판부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압박, 장애 집회, 이런 무력 시위에 못 이겨서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거짓말이라면서 처벌을 안 하는구나 싶었는데 뒤에 이어서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건 허위다.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유죄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판결을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류를 지난 일주일 동안 쭉 한번 접해보니까 다들 공직선거법에서는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이하 나온다. 25일에 있는 위증교사 재판은 좀 긴장된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들어가 보기 싫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억울하다, 자기 무죄다라는 글을 많이 올려요. 최근 두세 달 사이에 23번 정도 본인의 결백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민생에 대해서는 19번밖에 안 올렸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20번 넘게 자기 결백을 호소하는 페이스북 글을 보면 대부분 다 위증교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선거법으로는 자기가 안 날아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위증교사 이거 억울하다. 이 이야기만 막 20번 해놓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확신에 차서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도 내심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오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도 25일 위증교사에서는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제가 잘 다독여야지 라는 생각도 내심 조금은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실망하고 기죽은 모습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웬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당초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정치권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중형, 엄벌이 처해진 겁니다. 우선 제가 이 결론부터 딱 찍고 말하면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감형받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죄가 나오면서 그냥 벌금 100만 원이 딱 걸렸다? 그러면 2심에서 80으로 깎일 수도 있어요. 벌금 200, 어제 김혜경이 선고받은 150,
또는 벌금 300 이 정도만 해도 이재명 측에서 우리가 이거 2심에서 무조건 100만 원 이하로 깎는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개딸들, 지지자들 동요하지 마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징역 1년은 아무리 감형을 해도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완전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1심 재판부가 너무 명확하게 유죄인 것만 유죄로 받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유죄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그건 허위사실이지만 법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대법원 가서 일부 무죄라도 파기환송되면 재판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럴 여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전화위복인 거죠. 시간을 더 못 끄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문기 건도 유죄, 백현동 건도 유죄 이렇게 해서 대법원을 갔는데 대법원이 백현동 건은 유죄 인정, 근데 김문기 건은 무죄하라고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2심에서 재판 또 받고 3심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1년 이상 더 끌려. 그러면 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대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김문기 너 거짓말했어. 너 거짓말했지만 이거는 애매하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안 할게라고 한 게 오히려 이재명한테는 대법원 가서도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못하게 만드는 절묘한 수가 됐다. 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억울했을 고 김문기 처장과 김문기 처장님의 유족분들에게도 재판부가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거 명확히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늦게나마 약간의 조금의 위로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 재판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마음 졸였지만 가장 애끓었을 사람은 사실은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대선을 할 때 이재명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아빠를 모른 척할 수 있냐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2022년 기준으로 한 2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고3 20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아직 뭐 한 22살 정도 됐겠죠. 용감하게 이재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김문기 처장님의 아드님과 가족분들에게 오늘 재판부가 비록 김문기 전 처장 건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골프를 같이 친 건 분명히 사실이고 모른다고 한 건 분명히 거짓말이다라고 판결문에 딱 적어놨습니다. 그 재판부의 판결문이 그 아드님과 김문기 처장 유족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짐작하기가 힘들지만요. 네. 참 이 판결문을 제가 다 봤는데요. 읽으면서 조금 분석을 해드릴 텐데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판결문이다. 아까 김문기 처장 건을 법으로 엮지 않은 게 오히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할 여지도 안 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 지연을 꿈도 못 꾸게 만든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저는 유죄를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왜냐? 재판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핵심적인 증인으로 성남시의 그 당시 부동산 개발 정책 팀장과 그 팀 소속 공무원들이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현동 개발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다 재판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팀장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다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협박 같은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부에서도 협박을 받았다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협박받았으니까 빨리 하라는 간접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또 제일 용감한 증인이고 이 재판을 유죄로 만든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남시청 공무원들 제가 오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부동산 개발 팀장님이요. 이재명이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하라고 막 압박을 하잖아요.
이게 1단계 변경이 아니라 여러분 무려 4단계가 한 번에 상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용도가, 토지의 용도가 하나만 상향이 돼도 땅값이 폭등하거든요. 진짜로. 하나만 상향이 돼도 땅값이 폭등하는데 백현동은 무려 4단계를 상향시켰어요. 한 방에. 그리고 그걸 아파트 개발을 해버립니다. 개발업자들이 떼돈을 벌 수밖에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그 당시 성남시 공무원 부동산 개발팀장이 반대했대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쓰레기장으로 발령을 내버렸대요. 그 부동산 개발팀장을. 내 말 안 듣는다고. 그거 부동산 변경 안 해준다고. 그래 놓고서 국토부 협박 탓으로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악질적인 멀쩡한 공무원을 쓰레기장 같은 기피시설로 배치시키면서까지 본인이 개발업자들에게 떼돈을 벌게 해준 이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그러한 증언이나 맥락까지 고려해서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댓글도 이제 한동훈 드루킹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정치라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게 업보가 아닐까. 그때 그 힘없는 공무원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쓰레기장으로 보내게 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횡포가 돌고 돌고 돌아서 그분이 공무원 그만뒀대요. 그때 열받아서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으로 이재명을 보내버리는, 민주당 434억 토해내게 만드는 이런 일을 만들고 보면 그 천망회의 소위불루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그물은 이게 엉성해 보여도 결국에는 놓치는 게 없다. 결국에는 이 업보를 다 본인이 짊어지고 가는 게 정치와 인생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 재판을 보면서도 들고, 영부인 사사건건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진은정 드루킹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된 한동훈 보면서도 들고, 정말 업보는 업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